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구수령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함께 말하기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가 있다. 명절에는 명절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 떡국은 흰 가래떡을 썰어 끓인 음식으로 가래떡의 긴 모양은 무병장수를 뜻하고 하얀색은 한 해의 때를 벗어버리고 깨끗해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 부럼, 귀발기술 등을 먹는데 이 중에서 부럼을 먹으면 1년 동안 몸에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부럼을 먹으면 치아가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송편을 빼놓지 않고 먹는다. 송편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햅쌀과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며 농사가 잘 되도록 돌봐준 조상에게 감사하며 먹는 음식이다. 마지막으로 동지에는 팥죽을 끓여서 먹고 집 대문 등에 팥죽을 뿌렸는데 이는 팥의 붉은색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해서 조상들이 지키던 전통이다. 여러분이 그 교실에 들어가서 면접관에게 인사하고 외국인 등록증과 구술 채점표를 드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 종이가 붙어 있어요. 종이의 글을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1분 30초 정도 읽어보세요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면접관이 다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면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자, 그리고 이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다. 떡국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흰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가래떡이 길어요. 그 긴 모양은 무병장수, 무병장수는 아프지 않고 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런 뜻이죠. 무병장수를 뜻하고 하얀색은 한 해의 때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해지라 라는 의미가 있다 해서 의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절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설날 지나서 한 2주 후쯤 되는데요. 자,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 부럼, 귀발기 술 등을 먹습니다. 오곡밥은 쌀에다가 팥, 수수, 조, 콩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밥을 해서 먹는 거고요. 부럼은 은행, 호두, 밤,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말합니다. 귀발기술은 마시면 먹으면 귀와 눈이 밝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실제로 귀발기술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곡밥과 부럼은 꼭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부럼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럼을 먹으면 1년 동안 몸에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 피부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치아가 건강해진다 말하고 있어요. 치아, 이를 말하죠. 이가 건강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추석에는 무엇을 꼭 먹어요? 송편을 꼭 먹어요. 빼놓지 않고 먹는다. 이건 꼭 먹는다. 반드시 먹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송편은 한 해 동안, 1년 동안 농사지은 햅쌀, 오래 생산한 쌀, 햇곡식, 오래 생산한 곡식, 뭐 콩, 팥,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 햅쌀과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으로 왜 만들어서 먹어요? 한 해 동안,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해요. 농사 지으면서 힘들었어요. 그걸 위로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돌봐준 조상, 조상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감사하며 먹는 음식이다 말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절 동지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을 말합니다. 겨울에 있죠. 12월에 있습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끓여서 먹고 집, 대문 등에 팥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왜 팥죽을 뿌렸냐면요. 그 팥이 붉은색,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보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해서 조상들이 지키던 전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 명절,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가 나오고요. 그 명절에 먹는 음식, 또 만드는 방법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시험을 보러 가서 들을 수만 있어요. 문제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든 음식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든 음식입니까? 질문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끓여서 먹는데 떡국은 흰 가래떡을 썰어 끓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 떡국. 자, 어떻게 만든 음식입니까? 흰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음식. 자, 여기서는 어떤 음식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질문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의미가 무엇인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정확히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석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자,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송편을 빼놓지 않고 먹는데 송편은 햅쌀과 핵곡식으로 만든 떡이에요 해서 올해 생산한 쌀, 올해 만든 곡식으로 만든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추석에, 정월대보름에, 동지에 먹는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 명절에 먹는 음식에 의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때는 뭐 설날에 또는 뭐 정월대보름에 명절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대답을 볼까요? 자, 설날에 먹는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는데 떡국의 가래떡의 긴 모양은 떡국이 가래떡으로 만들었어요. 가래떡의 긴 모양은 무병장수를 뜻해요. 자, 그리고 무병장수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겠죠? 자, 무병장수란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떡국의 하얀색은 한 해의 때를 벗어버리고 깨끗해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해서 떡국은 무병장수를 뜻한다. 가래떡이 길어요. 그건 무병장수를 뜻한다. 그리고 하얀색은 한 해의 때를 벗어버리고 깨끗해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석에 먹는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요. 그쵸? 송편은 추석에 먹는 음식으로 한 해 동안 농사 지으며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농사가 잘 되게 돌봐준 것에 대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월대보름에 먹는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하면 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지문에서는 불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불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불엄은 호두, 밤, 은행, 땅콩 등 견과류인데요. 딱딱한 과일을 말하죠. 견과류인데요. 이것을 정월 대보름에 먹어요. 자, 불엄을 먹으면 치아가 튼튼해지고 피부병이 안 생긴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이 되면 먹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동지에 팥죽을 먹는데, 자, 동지는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자, 밤이 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 붉은색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팥죽의 붉은색이 귀신을 몰아낸다, 쫓아내다, 몰아낸다고 생각해서 팥죽을 끓여서 먹고 대문이나 마당에 뿌렸대요 하고 팥죽을 먹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보통 3번 질문은 이제 그 지문에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을 보시면 땡땡씨의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그 명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먹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베트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베트남에도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떼시라는 명절이 있는데 한국의 설날과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떼시 되면 반증을 만들어 먹어요. 반증은 바나나 잎에 찹쌀과 돼지고기, 녹두를 넣고 네모나게 싸서 오랫동안 물에 끓인 음식이에요. 한국의 백설기떡과 비슷해요. 반증의 네모난 모양은 땅을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곡식과 고기는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상징해요. 자, 베트남의 명절 떼 그리고 먹는 음식 반증, 반증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반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명절이 있어요. 이름이 떼시예요. 명절의 이름은 떼시고 한국의 설날하고 같은 날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설날과 같아요. 뭐 한국의 추석과 비슷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죠. 자, 그리고 그날 먹는 특별한 음식 반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 이름을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말했어요. 바나나 잎에 찹쌀, 돼지고기, 녹두를 넣고 네모나게 싸서 물에 넣고 오랫동안 끓여요. 끓인 음식이에요. 자, 제가 볼 때는 백설기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반증은 네모네요. 네모난 모양은 땅을 상징하고 땅을 의미하고 그 안에 찹쌀, 녹두, 곡식이 들어가죠. 그리고 돼지고기, 고기가 들어가요. 이거는 한 해, 1년 동안의 풍성한 수확,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요. 많이 거두어요.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명절의 이름, 어떤 명절이 있는지, 그리고 명절에 먹는 음식을 소개하고요.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나라는 특별한 음식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음식은 없고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땡땡 씨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까?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인터넷의 장점, 좋은 점, 사용하면 유익한 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단점하면 나쁜 점을 말하는 거죠. 부작용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모르는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내고, 쇼핑도 하고, 은행 일도 볼 수 있어요.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게임도 하고 블로그나 SNS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나 유해한 내용의 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또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돼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 정보를 검색하다. 자, 모르는 걸 찾아봐요. 그리고 뉴스도 봐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은행 일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게임도 하고. 적당하게 게임을 하는 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죠. 자, 블로그나 SNS에 글을 쓰거나 또는 사진을 올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자, 이제 단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도 괜찮고요. 자, 하지만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 부하면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부정확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유해한 내용의 정보, 유해하다는 나쁘다, 해롭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안 돼요. 보면 나빠요. 유해한 내용의 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또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돼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되게 곤란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집 대문이나 창가에 태극기를 답니다. 한국의 국경일 중 3.1절의 날짜와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또 광복절의 날짜와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해서 우리가 그 50시간 기본과정 1과에 보면 한국의 국경일이 나오고요. 태극기와 관련해서 태극기를 다는 날이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경이라면 3.1절이 있고요. 3월 1일 3.1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어요. 제헌절이 있습니다. 최초로 헌법을 만든 날이죠. 그 다음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요. 이건 뒤에서 이제 설명하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다음 10월 3일 개천절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고조선이 건국한 것, 고조선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월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월 9일 그
훈민정음 해례보온이라는 책이 이제 만들어진 날인데요. 한글날로 지정을 해서 국경일, 국가에서 축하하는 날, 국경일로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가기념일로 6월 6일 현충일과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3.1절은 날짜와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했으니까요. 자, 3.1절은 날짜 3월 1일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독립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유관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19년 4월에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광복절의 날짜와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광복절은 8월 15일이죠.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은 1910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한국이 언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독립했어요. 기념하는 날 광복절입니다. 이렇게 국경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3.1절, 광복절 뿐만 아니라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날짜와 어떤 날인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구수령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여러분 괜찮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5회 구수령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